자, 이제 5강 들어갑니다. 5강. 카메라 워커 좀 30분씩 하니까 좀 길어지지만 짧게 보길 바래. 자, 카메라 워커의 상징적 의미는 무조건 문제 출제되겠지. 무조건 출제되겠지, 얘들아. 그때 중요한 건 저번에 했던 건데, 나의 입장에서의 나가 누구야? 고모야. 고모. 훈이 아니라고 했어. 훈이는 대상이고, 나의 입장에서의 카메라는 경제 안정되면 편안하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고모는 아주 물질적이야. 속물적이야. 그러니까 좋은 거고, 워커는 고모에 있어서 안 좋은 거야. 고단한 노동인 것이고 무시당하는 거니까 약간 되게 쉬워. 그런데 훈이가 복잡해. 훈이는 이게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니까 무조건 카메라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복습이야, 복습. 저번에 했던 거.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거, 고모의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그거는 강요된 삶인 거야. 기성세대에서 무조건 물질적으로만 살아야 된다. 돈 잘 벌어야 돼. 여유 있게 살아야 돼. 세상에 독재적인 민주주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되라는 강요된 삶의 상징이라 카메라를 거부하는 거지. 근데 카메라가 좋은 건 나도 알아. 여유가 있다는 건 알아. 또는 나의 훈이에게 워커란 가난하고 힘겨운 비정규이지만이니까 고모의 나의 말을 약간은 인정을 하는 거야. 이것도 약간의 양보구문이야. 양보구문. 상대방의 것도 일리가 있어서 내가 한번 양보하지만 맞지? 그런데 스스로 감당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니까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야. 긍정적 의미로서. 왜? 워커스하고 노동, 땀을 흘려가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내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이게 워커지. 알겠니?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서상 특징에서 1인칭 관찰자의 주인공이야. 또 1인칭 관찰자도 아니야. 훈이의 고모가 주인공이고 1인칭이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가 뭐냐? 라고 가면은 주인공이 나가 1인칭 서술자를 등장해서 훈이와의 대화 행동을 독자들에게 전달. 대화 행동이니까 훈이는 주로 뭘로 제시한다? 훈이는 주로 간접 제시로 제시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약간 자기의 감정은 직접 제시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간접 제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안 맞췄다, 맞추지 않았다가 중요해. 왠지 사건의 전모를 알려주는 건 뭐에 맞다?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맞는 것은 사건의 전모인 거야. 훈이에 관련, 훈이도 최소한의 정보야. 그러니까 훈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려줘. 훈이방 더러운 거 알려주잖아. 하지만 훈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요약적 제시를 한다고. 이게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훈이에 대한 최소한이야. 이거 최대한 아니야.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은 또 최대화시켜. 이거는 또 주관적 인상은 최대화. 이거 어려운 거니까 다시 한번. 이진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대화 행동,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자기는 직접 제시, 훈이는 대화 행동, 간접 제시를 많이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사건의 전모를 알려주는 건 전지 작가 시점인데 그건 관심이 없고, 그리고 훈이에 대한 정보도 최소한으로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고, 자기 생각은 더럽게 많이 부풀려고 있다.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다.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다. 라는 거 기억을. 요 두 개는 되게 중요한,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 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는 뭐냐면 인물에 대한 관심,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인물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뭐 당연한 거겠지. 그러니까 힘든 현실은 누구야? 이거 조카 훈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관심과 호기심을, 인물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는 약간 거리감과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인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는 어떤 인물 관련 거지? 이건 지금 이것도 이 거리감 얘기했었지. 그치? 서, 독, 인. 1인칭 주인공의 서는 누구야? 서술자. 독은 누구야? 독자. 인은 누구야? 인물.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 인물이 누구에 따라 달라져. 이 인물이 아이고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니? 주인공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훈이도 있을 수 있는 거지. 훈이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서술자가 나인 고모가 이게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니까 이거는 되게 자세히 여기니까 이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아까 서술자가 훈이에 대해서는 약간 간접 제시하다고 했지. 얘일 때는 멀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일단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게 주인공이 훈이면 멀잖아. 멀지. 멀다라는 건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자신은 잘 알려줘. 하지만 훈이가 대상인데 훈이에 대한 거는 약간 간접 제시하고 잘 안 알려주고 하니까 멀지. 서술자와 인물, 훈이와 관련된 거리감이 멀지. 멀면 우리 독자는 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 봐봐.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겠지. 그러니까 요구의 거리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때는. 이 거리감이 그렇다. 그게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독자가 훈이라는 인물에게는 거리감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너무 정보를 안 주니까 독자가 다가서야 돼. 다가서야 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멀다고 보면은 그러면 서술자와 독자도 멀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주인공일 때는 가까워지는 거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야. 주인공일 때는 가까운데 훈이일 때는 멀다. 그러니까 누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어렵지만 일단은 독자가 훈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정보를 많이 안 주니까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 거리감 계산이라 복잡한 거기는 해. 하지만 요쪽 라인만 좀 알기 바란다. 요쪽 라인만 왜 그런지를. 자, 내용 넘어가자. 자, 좀 씻고 자렴. 그러나 씻기는커녕, 는커녕, 이거 조사야, 조사. 띄어쓰기 붙여야 됩니다.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고 너무 피곤하다라는 건 간접 제시. 간접 제시겠지, 당연히. 피곤하다라는 걸 간접 제시했으니까 피곤, 여유가 없다. 나는 나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방을 대강 치워야겠다. 누울 데가 없는 거야. 너무 지저분하니까, 고모도. 뭐, 고모 여기서 주무세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지 혼자 자는 거야. 썩은 내 나는 옷까지 사실 소주병, 고등어 통째로 먹다 남은 거 아주 그냥 뭐 가관이지요. 가관이지요. 깡 종류의 과자 새우깡. 숨어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악취가 났다라는 것. 비참한 현실. 이게 왜 비위생적인데 이게 고모인 주인공 나가 의도한 게 절대 아닌 거지. 의도와는 달라지고 있는 거. 우리 조카가 누구보다 잘 살길 바랬는데 카메라 메고 찰칵찰칵.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활자로 된 거라고는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황폐한 내부를 보는 것 같아. 그 방구석이 황폐한 내부를 황폐한 마음을 내부 마음 안 속 내 마음은 암담하기까지 했다. 자, 자기 마음은 직접 제시, 자기 마음은 직접 제시, 자기 마음은 직접 제시.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 한 잠도 못 잔 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나는 기척을 두고 따라일어나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하다고 자기소개했다. 인간적 교류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조카를 잘 봐줘서 감사해요. 자,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 증거 하나도 없이요 했다. 오, 인정 없는 거니까 각박한 사회 면모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하숙집이면 돈이나 잘 내면 되지 뭘. 각박한 사회. 같은 말해도 아다라고 어다라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데 돈 받고 하숙치는 관계일 뿐인 거지. 신세가 주고받는 건 나는 물질적인 거 돈 내면 하는 거고 말면 말고 하는 건 이해타산적인 물질적인 그 사회를 비판하는 거야. 거지 뭐 대단히 뭐 집주인 여자가 막 되게 잘해줬다는 건 아닌 거지 지금. 각박한 세태, 필기 잘해라, 필기 잘해라.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진 거야. 그래, 집주인 여자라도 그런 게 훈이가, 아이고, 제가 조카 잘 덜 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으면 안심이나 될 텐데. 우리 훈이는 집도 그냥 썩었지, 일도 야근하지, 내 새우깡이지, 냄새나지, 발냄새 나지, 주인 여자는, 난 돈만 주면 돼요. 각박하지, 돌봐줄 것 같지 않지. 그러니까, 고모의 그 기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물질 만능주의도 맞는 거고 각박한 세태도 맞는 거고 이해타산적도 맞는 단어야. 훈이가 더욱 안쓰러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어디 간다? 다시 너 서울 가자.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게을러 날랐어. 그러니까 사랑은 한 거야. 애정은 있어요. 아직까지 사랑은 합니다. 비누가 없어 한길까 잡아서 갔더니 또 생선업체의 제품인 생선비린내 역한 비누가 한 장에 100원씩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틈타 폭리를 취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주변에 가게가 없어. 그러니까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박물상 같은 거지. 가가지고 파는데 폭리. 편의점도 없어. 가려면 사. 못 사지? 나 세배 줘. 부르는 게 값인 거지. 폭리를 취하는 것도 100원씩이나 했다.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비누 하나가 100원인 거. 월급이 3,000원인데 비누가 100원이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물에 담그지도 못했다.
훈이가 내가 주인 여자 할 때 왜 그래? 물질 만능주의고는 도움을 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 했다. 서울 가면 젖은 빨래 왜 못했다? 빨래하고 젖으면은 바로 못 떠나니까 말리고 떠나야 되는 거니까 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어느 집에 칫솔을 문 훈이가 내 곁에 아침이니까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 질린 게지 떼국이나 빼. 이런 그냥 이놈의 고장 이놈의 장소 공간집 고약하더라. 인심이 각박하더라. 그 거지 같은 빨래비료가 100원이란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마인지 더 놀랄걸. 자, 언제 모주꾼이라고 술꾼이야 술꾼. 그 산골 인심이 어찌 이 모양이냐. 관광붐 때문일 거야. 관광이 뭐냐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기 동해안이 개발되면서 관광지구가 되는 거지. 영동고속도로는 이렇게 벌린 거니까. 오대산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뚫는 영동고속도로 이 인터체인지도 여기 있을 거야. 오대산까지 간 거야. 돈맛들이 들을 대로 들어서 다 이거 그 당시에 산업화사의 비판이란다 이거. 산업화 시대 비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돈맛 들었다. 이해타산적이 있다. 사람들이 각박해졌다. 인심이 변했다. 물질 만능주의다. 서울 놈들 동굴 거면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그래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자루를 못 먹었다니까. 이 옥수수라는 건 깡촌이라는 거지. 원래는 강원도가 깡촌 옥수수인데 거기서도 귀한 옥수수가 됐다라는 거야. 말 다 했지 뭐.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야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었고 뭐 나 농땡이 부르고 말 테니까는 월정사 구경시켜줄래? 월정사도 구경 못 가본 거지.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싸바싸바 해볼게. 주임은 싸바싸바라는 건 뒷거래를 음미라는 걸 싸바싸바라고 해. 싸바싸바 이렇게 아부 떠는 거. 모주꾼, 모주망태. 늘 마시는 삶을 모주꾼, 모주망태. 이런 얘기야. 내용은 쉽지? 자, 그러고 꽁무니에 쓰던 수건까지 내 빨래거리에 휙 던져보내고 현장 삼아서 아침에 간 거야. 이내 옥수밭에 가려서 모습이 안 보였어. 옥수수 참 많은 고향이었다. 옥수수 많지만 얻어보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단어 여지껏 몸보다 얻어먹었다 생각하니 화가 점점점 나고 있다. 노여웠고 분하고 괴롭고 내적 갈등. 어떻게 저렇게 별거 아닌 옥수수도 못 얻어먹는 내 조카라니. 화가 났다 뭐 이런 뜻인 거. 나는 자 1인칭 주인공 나 개울물 돌로 맞고 빨래를 담갔어. 내복과 이불 호청에는 이까지 뭐 열악한 게 막 나와. 그냥 열악한 거 악이야. 그냥 열악하다. 아무리 구더기 밀살같이 사는 집구는 이는 없건만 이게 웬일일까.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 악으로 버티는 훈이를 때문에 이 눌러 죽이다 못해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이를 그냥 죽였다라는 거니까 점점 이 고모의 화는 올라가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열악하고 막 사회도 문제 옥수수도 못 먹고 집주인 여자도 이상하고 이도 있고 배도 고프고 소주값도 물가는 비싸고 옥수수 못 먹어보고 관광도 못하는 우리 내 조카 훈이 이런 얘기인 거지. 농땡이 잘 안 되겠는 걸 거절당한 거야. 이것도 아까 월정사 가자고 했잖아. 월정사 가자고 한 걸 또 거절당한 거야. 풀이 죽어 돌아온 훈이 말이었다. 농땡이 쓸 거 없다. 서울로 우리 가버리자. 서울 가자 했더니 또 그거는 싫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감당하고 책임지고 주체적이고 워커의 삶을 갈게. 원래 이전까지는 다 뭐 했어? 고모가 시키는 대로 문과 갔더니 이과로 전향해. 이과 갔어. 취직 안 되겠다. 고모가 시키는 대로 장기판에 말처럼 갔는데 이번에 서울 가자고 하면 네 하고 서울 가야지 따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 이 거절은 다른 말로 뭐라는 거야? 그래도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주체적 삶이 더 중요하다. 즉 워커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거지. 내용은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얘기지 못했어. 그동안 잘 따랐던 애가 왜 이래? 잘 따랐던 애가 왜 이래?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뭐야 이거? 와우, 더 비참해지고 약간 뭐 역설이야? 반어야 뭐야? 반어도 아니야. 진짜야 이건. 비참함으로 비판하는 거야. 내가 즉 강요로서 안정된 삶만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더 비참해질 수 있어. 와우. 그럼 이제 고모 마음은 약간 좀 더 찢어지겠지.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기술이나 정직이나 근면이라는 것이 결국엔 어떤 곳에 들어가는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즉
기성세대가 믿고 있던 가치가 보상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복수야 뭐야 이거 복수야? 엄마랑 고모랑 할머니가 나한테 맨날 얘기했던 그 안정된 삶들이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더 비참하게 가는지를 똑똑히 봐, 기성세대들아. 즉 기성세대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나의 주체적인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 말로를 잘 보도록 나는 더 여기서 비참해질 거야. 그러면 복수잖아, 복수 이거.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냐, 복수하냐? 복수하냐? 그러면 무섬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자, 무섬증 같은 걸 느꼈다? 직접 제시. 흥분해서 악을 쓰면 덤벼들어 싸우고 있어. 고모 흥분하지 말어.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애써온 일이 파국을 통해서 나로부터 순조롭게 노여날 발견풀 뿐이야.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강요한 삶인 거지. 고모 좀 듣는 고모 좀 기분 나쁘겠어. 기성세대니까. 근면정직 기술이 근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지. 근면해야 돼. 뭐 정직해야 돼. 기술이 제일 좋아. 안정적인 삶이 제일 좋아. 약간 이게 지금 이 공무원 같은 마인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노하는, 이런 것이 원래는 안 되고, 원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들의 진로야, 이거. 그리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도전적인 삶이 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이게 주제인 거지. 이걸 지향하니까 지금 보여주는 거야. 오히려 이 좋은 단어들이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라는 뜻인 거야, 지금. 이 좋은 단어들이. 오히려 더. 자, 그래서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마. 난 내 나름대로 이곳에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에서 잘 풀릴지. 그러니까 고모의 당초 계획이 뭐야? 카메라 같은 삶, 정직한 거, 대기업, 공일 하니까 내가 언젠간 이렇게 하면 이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고모나 할머니가 원했던 삶을 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어, 고모?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 고모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고 고모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길로 갔더니 안 되는 걸 내가 증명하잖아. 아우 따가워. 이가 물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길로 갈 거야. 창의적이고 주체적이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도전하고 힘들어도 나 혼자 버티는 워커 같은 삶을 살고도 글로 갈 수 있을 거야.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즉, 자, 봐라. 훈이도 카메라 삶을 원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내용일치, 째째한 내용일치에서 그쪽도 원하고 있으니까 훈이는 카메라 삶을 무조건 100% 싫어한 건 아니라는 뜻인 거지. 무조건 싫어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조금은 나도 그쪽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의 방법으로 그쪽도 가고 싶어. 근데 가고 싶은데 고모 기성세대가 하는 방법으로는 아닌 거고. 파국만을 원하는 건 아니야. 내가 무조건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고모. 자, 그래, 참 잘 될 수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주 충분히 있고 말고, 잘 된 가능성에 지쳐그러면 태도를 표변했다. 또 잘 된다고 하니까 또 변했다라는 거.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고모가 달려들다가 막 다혈질이지. 뭐, 이 새끼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다가 또 들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그래, 있는 거야, 우리 조카. 또 변했다. 그렇다고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급하게는 하지 마. 와이로 쓰고, 와이로가 이제 뇌물이야. 약간 좀 옛날 거니까 일본만 단어가 좀 있는 거야. 와이로, 뇌물. 빌붙고 하고 돈 쓰고 자주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하면 6개월 동안 기다리면 임시직 신세로 3, 4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즉, 난 6개월 뒤에는 정규직 시킨다고 속아서 왔더니 내 앞에 있는 선배들도 6개월 한다고 왔다가 3, 4년 임시직이 내 선배들이 이미 많으니 뭐 나는 이미 끝났지, 고모. 뭐 이런 뜻이겠지.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산업화 시대 비정규직 부조리함 이치에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책임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 또 훌륭한 저기서 나온 거 뭐 나와? 당연히 반어법 나오지. 역설법 아니야. 반어법 나오는 거야. 훌륭하지 않아. 얼마나 좋아도 반어법. 여기도 반어법이야. 경영 합리화지. 이거 다 합리화도 반어법인 거야. 그래서 반어법의 예시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왜 반어인지는 알겠지, 이거? 속마음이 이거는 절대 아니겠지, 지금? 훈이는 반어법 됐지, 이거? 알겠니?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이제 서울로 안 간 거야. 그러니까 훈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 경제성장 기업 이익 아래 착취와 희생을 당하는 대상이 우리 훈인 거야.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 그러니까 진부까지, 그러니까 강원도 진부 완행버스는 전혀 오지 않았고 나는 뭔가 훈에게 이야기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오는 과정을 들려면서 고속도로를 뚫리면 편해지겠느냐. 이거 국토 건설 사업에 입하자고 했던 걸 잘하고 사업에다 이야기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니 이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것이 건설 노동자 같은 얘기하고 있네. 변명 합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압박감으로 해서 나온 말이야. 압박감. 뭔가 압박감. 뭔가 훈이에게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훈이 말에 동의를 느끼고, 그러니까 압박감. 내가 훈이한테 뭔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는 너는 잘하고 있어. 네가 국토건설 사업에 이런 쓰잘데기 없니를 위로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훈이를 두고 가니까 훈이야 네가 여기 있어야 돼. 넌 지금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나는 압박감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이런 위로를 하고 있는 거고,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아이고 대박이야. 나의 말을 비웃음으로, 그러니까 불쉣 같은 소리인 거지. 웃기네. 이렇게 아주 그냥 고모한테 아주 그냥 못할 말 다 해. 웃기네. 자, 때마침 바캉스나 자가용이나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 다니면서 우리가 흙먼지 뒤집었었다. 후릉 다니면서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에서 계속 즐기겠지. 웃기네 했을 생각하구나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무슨 얘기냐면 훈이가 막 이렇게 노동자하고 있는 걸 또 굳이 가가지고선 또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노동하는 것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편의를 줄 것이며 하니까 훈이가 웃기네. 그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준다고 저 사람들 흙먼지 날리고 달리고 하고 있잖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웃기네, 웃기네는 고모한테 하는 거지만 이 사회한테 하는 웃기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난 그것을 혼자 탔다.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치선 시골버스 떠나니까 그 지루한 돈을 워커에 뿌려내듯이 꼼짝을 섰다라는 건 워커에 평생 살듯이 워커 딱 앉아서 또 고모가 하는 거 끝까지 본 거야.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논의 변은 비단폭처럼 선연에 푸르고 자유게 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논의 변은 폭처럼 비유법 푸르고 옥수수 받은 비료처럼 부드럽고, 그러니까 촉각적 이미지. 이건 촉각적 이미지. 푸르고 먼 오대산 너무 웅장하고 맑은 물이 도대체 개울을 읽었을 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은 고향이 있으랴라는 것은 요게 좀 어려운 건데, 요게 그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근데 봐봐. 자연적 배경은 아이고 자연적 배경은 아름다움. 이거 중요해. 아름다움인데 반대로 나의 내적은 고통이잖아. 그럼 얘가 뭐겠어? 대조지. 그럼 나의 마음에 이거는 도움을 줘. 나 더 심화를 시켜. 더 심화시키지. 자, 이런 걸 문학적 개념으로 뭐라고 그래 이걸?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 이거. 객관적 상관물 강의 들으라고 했다 이거. 강의 있습니다. 하니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있지만 인물 심리는 혼란스럽고 현실 심리는 비참한 거기 때문에 대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객관적 상관물인 거야. 자, 요거에 대한 연계가 뭐냐면 봄비라는 작품이 있어. 이수복 작품의 봄비인데 요것도 달라고 그래. 찾아봐. 이것도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도 똑같아. 아지랑이가 피고 종달새들이 깍깍하고 처녀애들 웃고 있고 긴 나루토에는 막 풀들이 파락파락 올라가 있는데 나는 향연을 펴. 향연이 제사야. 아지랑이처럼 향 피우는 거야. 그럼 내 님은 사별 죽은 거야. 내가 사랑한 사람은 죽어서 향 피우고 있는데 주변은 봄이 돼가지고 이뻐. 똑같지? 이뻐. 내 마음은 좋지 않아. 그래서 그 향연에도 이게 객관적 상관물로 많이 나오거든. 요게 나올 수 있으면 애들 다 틀려. 객관적 상관물. 봄비 달라고 그래. 빨리 강의 빨리 들어봐. 연기될 수 있어. 같은 상황이야 이게 지금. 이해되니? 그래서 있으랴 뭐 서리법 이런 건 더 쉬운 거고 있을 서리법이지만 너무 아름다워. 자연의 아름다움 더더욱 내 마음은 더욱더 후벼 파지.
그러니까 객관적 상가물이라고 하는 거야. 의탁투영, 감정이입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의탁투영, 감정이입도 알아야 되고 너희들 이거 객관적 상가물로 꼭 보고 그러니까 객관적 상가물 향연도 잘 보고 이것도 기억해봐. 의탁투영도 객관적 상가물이거든. 의탁투영도 객관적 상가물인데 이때는 빈배, 빈산, 빈방 이게 빈 안에가 비어있다. 공허하다라는 감정을 방이나 산이나 이런 데 의탁투영한 것도 객관적 상가물이야. 얘도 객관적 상가물이야. 얘도 객관적 상가물의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그러면 요 상황과 빈배는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야. 객관적 상가물인 거야. 얘는 대조고 방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객관적 상가물인 거야. 이해되겠어? 객상도 꼭 들어봐야 된다. 달라고 그래. 중요한 부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여기 문학작품 다른 걸 연계해서 꼭 기억해. 자,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젖먹일정 그때 그치라 같은 전쟁 6.25 전쟁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하에서 사람들이 삶의 뿌리를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직접 경험한 나이 전쟁을 경험한 나이기에 지레 겁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무난한 품종 비유법 비유 보조관념 그 신경 써왔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고모의 내적 독백인 거지. 고모의 원인이야. 이게 고모가 그렇게 집착하고 했던 것의 이유는 이거야. 그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널 집착했던 거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야. 근데 빗나가고 말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빗나가고 말았다라는 거야. 빗나가고 많이 봤잖아. 지금 개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는 자인했다. 스스로 인정했다. 반성. 뭐가 잘못된 것인가?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나는 가서 답답해서 절로 한숨. 후회는 아니었다. 키우는 일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난 왜 이럴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어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키우리란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훈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의문, 혼란. 그 방식이 잘못될 수 있었다. 이걸 깨닫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뭐냐면 조카의 삶의 방향까지 좌우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 깨달았지만 어떤 것이 여전히 모르는 거야. 지금 여전히 모른다야. 여전히 고모는 모른다가 이게 혼란스러운 감정이야. 나는 분명히 의도는 좋았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어떤 일이 잘못된 거지? 혼란한 걸로 끝나는 겁니다. 고모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대는 이과 전과 좋은 성적, 대기업의 카메라 혹은 정직원 근데 다 깨지고 실제로는 떨어졌어. 공대 갔어. 중소기도 못한 건설회사 나의 친구 남편 도움으로 해가지고 임시직원이었어. 취직도 안 돼. 비정규직이야. 일도 있어. 계속 워커 받고 있어. 아 모든 게 꼬이네. 그런 거 뭐 이런 거 현실 문제. 자, 긴 시간이었지. 카메라 워커. 자, 학습활동 잠깐 보자. 학습활동 보면 다 얘기했던 건데 나의 소망 복습이야 복습. 그렇죠? 이때도 개입했고 이때도 개입했고 이때도 개입했다라는 거 내용 확실히 잘 보길 바란다. 자, 태도. 자, 요거 카메라 워커에 대한 각자의 의미들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란다. 제목 성실 근면하면 경제 안정을 거시는 이상적인가 진행 현실 이런 것들. 그다음 사회 문화적 배경 작가 맥락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 작가 맥락 문화적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감상 문제 문학 감상에서 외제적 감상에서 원래는 이게 총 4가지지. 작가 표현론 그리고 현실 반영론 그리고 독자 효용론 하나 더 문학사가 요새 더 들어오는 거야. 문학사적 관점. 그래서 요새 좀 요게 하나 더 들어왔어요. 요게 문학사, 문학의 역사. 이 당시에는 어떤 문학이 있었니? 문학사의 역사와 관련된 문학의 역사니까 이게 환상 문학이 주류를 이루니 아니면 사실주의 문학이 주류를 이뤘니? 이런 문학 역사에 관련된 관점으로도 이 작품에 대한 감상할 수 있다. 외지적으로 문학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됐고 사회문화 됐고 산업화 있던 그런 시절이라는 거고
오케이. 유기 작가. 이런 거 너희가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됐지? 나를 서술자. 자, 나를 서술자. 아까도 얘기했던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다 읽어보고 꼼꼼해야 돼. 내신 너희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다. 카메라 워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 파이팅!